배달 어디까지 시켜보셨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라별로 천차만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타이틀로 택배가 빠르게 오는 편리한 나라를 넘어서서 성인 10명 중 9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배달을 시켜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도 과언이 아닌 배달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 배달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왜 위대한 나라이고 놀라운 나라인지 다른 나라 사연들을 들으며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 팬데믹 때문에 집합하는 활동이 일절 금지되고 식사 하나도 자유롭게 하기 어려워진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을 잃어버린 기분을 많은 영역에서 느끼게 되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빠른 대처로 빠르게 살아남은 게 어쩌면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라 말했던 대한민국의 배달 시스템. 배달이라는 단어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진 미국인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작은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가 배달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단어가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미국의 한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뭔가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젊지도 늦지도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본래의 전공은 집어던져두고 겁도 없이 요식업에 뛰어들었죠. 패스트푸드가 인기가 있지만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한국에서 먹어본 도시락이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바쁜 직장인에게나 어린 학생들에게나 도시락은 꽤 든든한 한 끼가 되어서 일과를 보내는 데에 힘이 되는 한 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도시락이라는 타이틀 안의 구성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번갈아가면서 채우는 걸로 기획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사업을 구상했을 땐 대박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대로 다 끌어왔죠. 처음에 부모님들은 반대를 심하게 하셨었어요. 사실 제 전공은 운동이었거든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에 쏟았던 아들이 갑작스레 식당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부모님도 저를 향해 나름의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끌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끌어서 식당의 초반 세팅을 마쳤어요. 동네가 미국에선 작은 동네라고 해도 나름 음식점들이 잘 되는 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먹는 사업이 망해봤자 얼마나 쉽게 망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나락은 시작되었던 거죠. 끝도 없이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하면 빨리 망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준비한 야심찬 도시락 사업은 나락을 향해 갔어요. 떨어지는 주식보다 더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이만큼 떨어졌으면 내일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보다 괜찮은 건 늘 어제였을 뿐 매일의 오늘과 내일은 최악이었어요. 매출은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였고 은행 이자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쓸데없이 매장을 크게 잡기도 했고 도시락이다 보니 초반에 잘해보겠다고 사놓은 용품들은 다 쓸모가 없어져서 그냥 방치 상태였죠. 사귀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되고 일상이 불가능해져서 점점 제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요식업을 한다는 제가 제 식사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에 왔으니 말은 다 한 거죠. 은행 이자가 나가야 하는 날인데 도저히 끌어올 곳이 없어서 가게 안에서 가장 필요 없다. 없어도 장사가 가능하다 싶은 거 하나씩 중고로 팔아보기도 했어요. 일단 돈을 내야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래도 꿈은 접을 수가 없었어요. 제 도시락은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거든요. 맛도 좋았고 이게 보편화가 안 돼서 문제지 사실 큰 성공을 줄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성공은 언제인 건지 어쩌면 저희 사후 세계인 건 아닌지 싶더라고요. 이 식당을 빨리 좀 살리고 싶다. 은행 대출이자도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께 좋은 선물도 좀 사주고 싶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간절했어요. 정말.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차 싶은 부분이 있었네요. 제임스, 너의 도시락은 맛도 좋고 나름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식당을 준비할 땐 시장 조사를 좀 했어야 했던 것 같아 라고 말이죠. 맞는 말이었죠. 저는 이 아이템이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에 취해서 그냥 대출을 다 땡겨서 차리기 급급했지. 지금 저희 식당이 위치한 동네의 특성이라든지 식당을 홍보할 방법에 대해서 따로 고민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나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늦은 걸까? 일어설 순 있는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네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도시락이기 때문에 한국 커뮤니티에 추천하는 도시락 가게들을 찾아보며 그 도시락 가게의 어떤 점이 좋았고 그런 가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남는 시간마다 검색하며 살폈어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배달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잘 되는 도시락집들은 배달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배달은 회사로 단체로 들어가기도 하고 대학교나 특별 주문을 받은 교육기관 등으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단체 주문이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니 괜스레 벌써 웃음이 희죽희죽 나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나에게도 해가 뜨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일단 한국의 도시락 업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집이 잘 되는지는 살폈으니 지금 저희 가게가 있는 동네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죠. 저희 동네는 대형 회사가 인근에는 없어도 중간 정도 되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식당하고는 꽤 거리가 있고 사 먹으러 오기엔 시간이 애매하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 가니 더 장사가 잘 되기 어려웠겠구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가정집도 많이 있는데 가정집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적용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2, 3일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렸는데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지 뭐예요. 점심이 지나간 시간대에 손님 한 명이 왔어요. 낯이 익은 얼굴이라 어디서 봤더라 여러 번 머리를 굴리며 일단 주문한 음식을 건넸어요. 건넨 음식에 손님과 눈이 마주치고 둘 다 갸우뚱했는데 기억이 났죠. 대학생 시절 미국의 운동을 배우고 싶다며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성환이었어요. 당시 저도 커뮤니티 활동을 꽤 활발하게 하던 때였고 한국 여행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한국인 친구가 더 반갑기도 해서 꽤 자주 만났고 밥도 먹었었거든요.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한참을 대화를 했어요. 성환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친절했어요. 오랜만에 제 가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한참을 웃어가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제 가게 안에서 친구랑 둘이 마음껏 떠들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 저에겐 현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가게 상황에 대해 성환이에게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난 운동을 접고 식당을 준비하면서 정말 대박이 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파리만 날릴 줄이야. 상권에 대한 분석이 너무 안 되었던 상태였고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을 한 거지. 물론 지금은 여러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보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던 성환이가 입을 열었어요. 제임스, 우리 그때 기억나? 너랑 나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났던 날, 처음 보는 외국인이었던 나에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법한데 한국에 대한 경험을 나누던 너가 나에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경험했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모습에 난 정말 감동이었어. 혹시 제임스가 허락만 한다면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제임스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 말에 너무 놀랍기도 고맙기도 했어요. 한참을 울었네요.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부모님에게도 그냥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성환이가 그렇게 말을 건네는데 그동안의 어려움이 폭포수처럼 한 번에 쏟아내는 기분이었어요. 폭포수를 쏟아내며 한참을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기 전 여행과 휴식의 시간을 갖기로 했던 성환이의 3개월은 저희 도시락집으로 채워지게 되었죠. 저는 그때 성환이와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환아 보고 있니? 성환이는 저희 도시락집을 중심으로 지도를 한번 뽑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가게를 중심으로 인근의 가정집이 모여있는 곳과 회사들을 체크했죠. 그렇게 펼쳐놓고 보니 저희 도시락 가게 인근의 유동인구가 다니는 시간대나 인원이 생각보다 더 제한적인 걸 알았어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인근의 식당들을 찾아보니 저희 식당 같은 느낌의 가게는 또 없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걸어서 시간을 내어 방문하기엔 조금은 무리수인 가게. 하지만 우리는 인근의 가게들 중 독보적인 가게, 이런 점을 살려서 성환이와 같이
홍보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성환이는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밌었던 유쾌한 홍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게에 적용을 시켜보자고 했어요. 당장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보단 커뮤니티를 먼저 활용해보자고 하면서 함께 애써줬죠. 그리고 배달을 적극적으로 준비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에 안 그래도 해볼까 했는데 이게 될까? 라고 물었고 성환이는 일단 해보자. 내가 도울게라고 말했죠. 그렇게 첫 배달은 성환이의 자전거로 시작되었어요. 동네가 워낙 골목진 곳들이 많았거든요. 배달을 시작하겠다는 안내문과 간단한 메뉴, 배달 방법을 적은 홍보물은 커뮤니티를 타고 인근의 동네엔 다 퍼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배달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왔죠. 준비해두었던 도시락 용품들이 드디어 외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 배달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놀라운 속도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한 달이 될 무렵이었어요. 성환이는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달하는데 편리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라며 오토바이를 약간 개조한 것처럼 뒤에 통을 달고 음식을 배달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포장하는 방법, 배달 오토바이 통 안에 고정하는 방법 등의 디테일을 잡아주었죠. 운동선수 출신이었지만 음식에 더 진심이었던 저와 대한민국의 배달 스킬, 그리고 꾸준한 근성을 가진 성환이의 협동작전으로 저희 가게는 정말 신기하게 점점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배달이 잘 되기 시작할 무렵에 성환이는 포장 서비스도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직접 나가는 배달도 있지만 포장을 해둘 테니 와서 픽업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성환이는 마치 앞을 내다보는 예언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하자는 대로 하면 정말 수일 내에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한 달 반이 되었을 땐 처음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 정도 수입이면 대출이자를 내는 데에도 무리가 없고 생활비나 가게 운영적에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수익의 2배가 되었어요. 정말 기적과 같았죠. 저는 성환이에게 너무 고마웠고 성환이의 일한 값도 줄 수 있었네요. 부모님을 찾아가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수면 위, 아니 여러 상권들 위에 올라섰죠. 저희 가게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미 유명해졌고 인근의 회사 몇 군데는 요일을 정해두고 아예 고정 배달을 시키기도 했어요. 저희도 무제한으로 판매하면 좋은데 손이 없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그 예약은 번개처럼 마감을 하게 되는 등 가게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성환이가 약속한 3개월이 이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오던 날 배달을 직접 다니던 성환이가 직원을 채용하고 이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받기로 한 급여를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이만큼 잘 되도록 도와준 성환이가 막상 가게가 잘 되기 시작된 시점에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게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미안했지만 서로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죠. 직원을 고용하고 성환이는 한국에 돌아가기로 한 날짜의 일주일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줬어요.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전략이나 배달을 할 때 신경 쓰면 좋은 점들에 대해 디테일하게 팁을 줬어요. 한국에 들어가기 전 성환이에게 시간을 하루만 내달라고 해서 같이 저희 도시락 가게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던 시점에 성환이를 가게에서 만났던 날을 추억하면서 말이죠. 영원히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꽤 긴 시간은 못 보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은 뒤로하고 그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성환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제임스, 고생했어. 이 도시락 가게가 잘 된 건 내 덕이 아니야. 제임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룰 수 있었던 거야. 제임스는 성공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제임스가 커뮤니티에서 날 만났는데 한국에 좋은 기억이 있다며 날 챙겨준 일, 한국의 도시락을 처음 경험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하던 운동을 멈추고 도시락 사업을 시작한 일,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일, 충분히 성공할 만했지.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 성환이가 부탁을 한다고 하니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잘 되어서 정말 한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한국의 성인 10명 중 9명은 1년에 한 번 이상의 배달을 즐길 거야. 또 우리는 한강으로 새벽까지 배달을 시켜도 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배달이 하나 있어. 제임스가 한국에 대해 좋은 마음이 더 있다면 혹시 해줬으면 좋겠는 일이야. 동네에 어려운 어르신 몇 분에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일회성으로도 좋고 식사 배달을 해주어도 참 좋을 것 같아.
한국에서 배달의 문화 안에 따뜻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거든. 한국의 도시락과 배달엔 그런 따뜻함이 있다는 걸 제임스가 알아주고 미국에서도 작게나마 실현해줄 수 있다면 난 그게 내 인생에서 참 뿌듯한 일이 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성환이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짙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 경험했던 한국의 이미지를 텍스트화 시켜서 듣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성환이가 한국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인근의 어려운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이란 나라가 제 인생에서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하게 해주었네요. 어쩌면 그게 한국이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완전히 떨어질 뻔했다가 벼랑 끝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으로 전환된 제임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네요. 이 사연에 대한 해외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운동을 하다가 요식업을 한다. 이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듯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구나. 서로는 서로에게 큰 힘이구나. 한국은 배달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 한국에서 2년 정도 지냈는데 지내다가 돌아와서 가장 불편한 게 배달 음식 못 시켜 먹는 거랑 택배 기다리는 거. 한국이 정말 가끔씩 그립다. 한국은 배달 음식을 거의 시간에 제한이 없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심지어 도착했다고 사진 찍어서 문자를 남겨주심. 한국 한강에 앉아서 밤 늦게 친구들과 마셨던 맥주 너무 그립다.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나서서 도와준 한국인 친구가 정말 대단한 듯. 그리고 지분을 나누자고 하거나 사업적으로 본인의 욕심을 챙길 법도 한데 동네 어려운 집들에게 도시락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다니 저 한국인은 최소 예수쯤 되는 건 아닐지. 아무튼 박수. 그리고 그 도시락집 어딘지 너무 궁금. 사람마다 겪는 인생엔 굴곡이 있죠. 그 굴곡에서 경험하게 되는 터닝포인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는데요. 터닝포인트에서 우뚝 선 태극기가 꽤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빠른 배달과 택배도 좋지만 따뜻한 정이 담겨져 배달된 소식에 뿌듯하네요.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정이 담겨진 소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